사실 아동 학대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더욱 좀 씁쓸한 부분이 정말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고 누구나 정말 편히 느껴야 되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학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정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.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또 잔혹하게 학대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에 좀 시작이 된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1심에서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고 네.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진행돼서 2심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생후 20개월밖에 되지 않아. 그러면 사실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. 그쵸. 본인의 의사표시를.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동거녀의 딸이었는데 성폭행을 했다는 건 정말 인면수심 있을 수가 없는 그쵸.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. 이 아이가 사망한 뒤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. 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그냥 유기해서 화장실에 방치해 뒀었습니다. 그리고 아마 관련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. 뭐 장모라는 분이랑 나눈 것에 보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 떳떳하다 못해 전혀 죄의식을 갖고 그렇죠. 있지 않은 그래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 지금 항소심까지 진행돼서 이 어떻게 형이 나올지도 초미의 좀 관심사인 상황입니다.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PCLR이라고 불리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고위험군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검사인가요?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정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피고인들을 보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죠. 사이코패스 네. 검사를 시행해 봤더니 이 사람이 받은 점수가 26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이게 40점 만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40점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25점이 넘으면 이건 사이코패스 성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정을 받는데 이 피고인 역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.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.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좀 어땠을까요?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30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물론 3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이 범죄의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너무 낮다. 네. 더 중형이 선고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뭐 무기징역 등등도 있기 때문에 그쵸. 이거는 사실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면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물론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전자발찌 부착 뭐 10년 이런 병과형을 또 병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형이 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면 또 무용지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는 검사도 형이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항소심 실제 좀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? 일단 검찰은 밝히는 바에 따르면 사형을 구형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이건 살인을 한 거니까요. 그쵸. 예,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형도 병가해 줄 것을 검찰은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1심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성충동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거세형도 같이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검찰의 또 이런 입장도 계속 관철될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